고2 11월 수학 가형 학평해설 그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부에는 29번인가 30번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앞선 문제들은 가볍게 정리를 해보고 그 문제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3번은 지난번에 풀었고, 자, 2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를 SN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야지만 A1과 A4를 쉽게 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 자, 수열의 합에서, 그 다음에 n-1을 빼주면 정확하게 A의 n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왜냐면 n에 1부터 n까지 더했고, 얘는 1부터 n-1까지 더했으니까 빼주면 AN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의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죠. 왜냐면 1을 대입해주면 S0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럼 A1은 어떻게 구해요? A1은 무조건 S의 1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1까지 더한 거니까 1항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10부터 찾아내주면 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있고 빼기 자, n-1을 대입한 다음에 전개해줄게요. 전개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인데 여기 마이너스 빼주는 거니까 영향받아서 플러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소거되는 게 n제곱 날아갈 테고 여기 n 날아갈 테고 그 다음에 여기 1도 날아가겠죠. 맞죠? 원래 있었던 아이들은 다 날아갑니다. 남아있는 an은 어떻게 구하냐면 an은 자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냥 2n이네. 맞지? 그냥 2n이 답이에요. 허무하죠. 그죠? an이 2n입니다. 근데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 A1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어? S1을 통해서 구한다 했죠. 그래서 S1에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돼서 3 나오죠. 실제로 여기 1 대입하면 3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 답 계산해보면 3에다가 플러스 자, 4는 n이 2보다 클 때니까 4를 대입해주면 8 되어서 계산해주면 정답은 얼마? 11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이는 기본적인 풀이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25번. 자, 25번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죠. 학교 내신에서 많이 봤을 거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 주는 힌트, 그 다음에 0분의 0 꼴일 때 주는 힌트를 각각 구분하면 됩니다. 자, 먼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주는 힌트를 가지고 차수와 뭐를 판단해? 차수와 최고창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바로 눈치챌 수 있어. 밑에가 2차인데 차수가 똑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0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인데 최고창의 개수의 b가 극한값이니까 이게 2x의 제곱 b에 뭔가 써질 겁니다. 이렇게 두고 두 번째 걸 바라볼게.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 힌트는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사용했어. 자, 두 번째는 밑에 게 0으로 가니까 f에 2를 대입해도 0이 되죠. 그 말은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x를 인수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 곱하기 x-2에다가 뒤에 2차식이니까 하나 1차식만 더 곱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a라는 것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거니까 실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을 해주면은 리밋 x가 2로 갈 때 x-2분의 2x-2 그 다음에 x 플러스 a의 극한값이 지금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x가 2로 가는 거니까 x-2는 약분 가능해질 테고 x를 2를 보내보면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2를 전개하면 4 플러스 2a의 값이 극한값 7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2a의 값은 얼마? 2a의 값은 3이 되게 되고 a의 값은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는 fx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분의 3 되는 거니까 f의 4는 어떻게 구해? 4 대입하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4 대입해주니까 곱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4에다가 2분의 3 더하는 거니까 2분의 얼마? 2분의 11. 자, 약분되어질 테고 2에다가 11 곱하니까 답은 얼마? 22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22. 이렇게 찾아내주면 돼요. 계산 과정에서만 실수 안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26번 볼게. 자, 곡선 y는 3x, 3의 x제곱 플러스 1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풀어볼게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실제로 역함수 구하듯이 구하면 되죠. 맞죠? x, y 자리 바꿔서.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일단 대칭 이동 먼저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x는 3의 y제곱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y는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자, 3의 y제곱은 x-1이 되게 될 테고 y는 로그 3의 x-1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에 누구? x 대신에 함수에다가 x-a를 대입하면 돼요. 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니까 y 대신에는 뭐? y-b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 y-b는 로그 3에 자, x자리에 x-a 들어가니까 x-a-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럴 때 y는 fx라고 했죠. 곡선 자체를. 그래서 y는으로 바꿔주면 y는 로그 3의 x-a-1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fx, 얘가 지금 fx죠. 맞죠? 로그 함수가. fx의 정근선이 직선 x는 5다. 자, 우리가 로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정근선은 누구였어요? 정근선은 여기 안쪽에 진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값이 정근선이 되는 축이 됐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x-a-1이 바로 뭐가 된다? x는 5니까 자, 얘를 전개해주면 얘가 0으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근선 축이었으니까 넘어가면 x는 a 플러스 1이 되게 되고 그 값이 5라고 지금 나와 있었죠. 그래서 a의 값이 얼마다? a의 값은 4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곡선 y는 fx가 곡선 y는 3의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정근선과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6이다 라고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얘 처음에 주어져 있던 얘의 정근선도 구해봐야 되겠죠. 얘는 지금 3의 x제곱인데 3의 x제곱은 원래 x축이 있고 이렇게 증가듯이 그려지는데 얘를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니까 정근선이 원래는 뭐였어요? y는 제로가 정근선이었죠. 맞죠? 근데 쟤를 1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정근선도 따라서 이렇게 1만큼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y는 1이 바로 정근선이 되었겠죠. 근데 정근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6일 때라고 했죠. 그 말은 정근선과 만나는 x좌표가 6이니까 실제로 만나는 교점이 실제로 이 y는 1과 만나는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x좌표가 6, y좌표가 1이 되는 그런 i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6,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만족하면 될 겁니다.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게 되게 되니까. 자, 그대로 넣어서 b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넣어주면은 1은 로그 3에 그 다음에 x자리에 6 들어가니까 6 그 다음에 a는 4였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3에 진수가 1이 되면은 로그 값이 항상 제로가 되었죠. 그래서 b 값은 얼마? 1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답은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답은 얼마? 5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5예요. 5.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쌤이 아까 학평 총평 해줄 때 지수로그의 함수의 성질 많이 이용하는 문제 나왔다 그랬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지수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그러니까를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자, 27번 볼게. 자, 27번도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개념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n개의 수를 넣어서 공비가 양수 r인 등비수열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모든 항의 곱이 1024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4분의 1에다가 공비가 r이니까 a1은 어떻게 되겠어? a1은 계산해보면 4분의 1의 r 되겠죠. 맞죠? a2는 어떻게 되겠어? r을 또 곱하니까 4분의 1의 r 제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쭉 곱해져 나가니까 우리가 an은 4분의 1의 r의 n 제곱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모든 항의 곱이니까 여기를 다 곱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16과 그 다음에 4분의 1도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되겠죠. 됐죠? 자, 얘는 우리가 좀 식으로 쓰기 편한 형태니까 얘를 계산해서 반대 나눠줄게요. 그냥 얘가 얼마나 그랬어? 1024라고 했지? 자, 근데 이거 두 개 약분되어지면 4가 될 테고 4는 2의 제곱인데 얘는 몇 제곱? 2의 10제곱입니다. 그러면 2의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가운데 있는 거 계산해주면 그렇지. 4분의 1이 총 몇 개 있어? 1부터 n까지니까 4의 n제곱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r은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해주고. 아까 4를 나눠줬으니까 얼마? 2의 8제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식을 좀 정리해볼까?
자, L은 2에 마이너스 2n 제곱되죠, 맞죠? 분모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는 R은 자, 이거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1에서 n까지 k를 그냥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 2분의 n 플러스 1. 이 값이 얼마? 2의 8제곱 돼요. 근데 우리가 R 계산하려고 하니까 지금 n도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식을 더 발견하게 돼요. 어떤 식이냐면 이거 많이 착각하게 되는데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자, 4분의 1에서 16이 되었던 이 식을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4분의 1에다가 공비를 계속 곱해서 16이 되는 거죠. 몇 번 곱했을까? 자, 여기는 지금 R이었고 R을 한 번 곱했고 여기까지 R을 n번 곱했죠, 맞죠? 한 번 더 곱하니까 R에 n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얼마? 16이 나왔던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우리가 R에 n 플러스 1제곱이 이게 2의 제곱이니까 이거 2의 4제곱이죠, 맞죠? 2의 6제곱이 돼요.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R 값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R 값을 실제로 찾지 않는 거죠, 맞죠? 9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R에 n제곱을 계산해 주면 R에 n 플러스 1을 그대로 쓸까 그냥? 우리 굳이 R을 2라고 두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형태로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자, 대입을 해보면 여기 식에다가 2의 마이너스 2n 제곱 곱하기 자, 여기 R에 n 플러스 1제곱이 있죠, 맞죠? 문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거를 2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2분의 n제곱으로 바꿔요. 그러면 2의 8제곱 되죠. 여기가 2가 아니고 R입니다. 그대로 대입해주기 위해서. 자, 그럼 R에 n 플러스 1 대신에 누가 들어가? 2의 6제곱이 여기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맞죠? 그럼 2의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2의 6제곱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2의 6제곱 되는 거예요. 자, 약분되어져서 3이 되게 될 테고 플러스 3의 n이 바로 2의 8제곱이 됩니다. 됐죠? 계산. 자, 그러면 2의 n제곱이 2의 8제곱이 되고 n은 자연수니까 n 값이 얼마? 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n 값이 8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R의 9제곱을 계산하는데 n의 8을 여기 처음에 여기다 대입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9가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R의 9제곱이 4를 곱한 64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처음에 그냥 R을 무턱대고 2라고 계산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알겠죠?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R 값을 처음부터 식을 보고 바로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28번 문제인데 도형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운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번 문제 풀다가 한 번도 사용 안 했죠. 뭐냐면 삼각함수 배울 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배웠는데 그걸 한 번도 안 썼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 그걸 활용하게 됩니다. 아마 몰라서 못 푼 제자들 많을 거야. 자,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럼 얘는 여기 지금 사각형이 있지만 삼각형 두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외접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삼각형이 나왔을 때 외접원이 나왔고 또 그거에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 쓴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사인 법칙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가 실제로 이게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사인 법칙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세타에서 마주보고 있는 길이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 쓰기에 딱 좋은 거예요. 사인 법칙이 뭐냐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3루트 3이 뭐와 똑같냐면 전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2R가 똑같았으니까 이게 1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 자리 바꿔서 4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쌤, 이거 알면 뭐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알면 놀라운 거 구할 수 있는 게 잘 봐. 얘가 딱 봐도 느낌적으로 사다리꼴처럼 생겼죠. 실제 사다리꼴 맞아요. 왜냐면 이게 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합동됨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렸을 때 평행하다는 성질도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억각이 같으니까 이 두 개가 평행하겠지, 맞지? 그리고 이제 양쪽이 같으니까 우리가 등변 사다리꼴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여기 있는 밑에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지금 이것의 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빗변을 아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만 그어주면은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되고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밑변에 해당되는 이만큼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알 수 있겠죠. 높이 알면은 얘도 길이 하니까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여기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가도록 할게. 자, 8루트2니까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8루트2분의 높이에 해당되죠. 맞죠? 높이를 h라고 둘게. 자, 그래서 8루트2분의 h 값이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양쪽에 8루트2를 곱해주면은 얼마 나와요? h가? h의 값이 2루트 6이 나오게 돼요. 2루트 6. h는 2루트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밑변을 계산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8, 8에 64 얼마? 128에다가 빼기 4, 6, 24니까 24 빼준 다음에 루트 덮어 씌워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만큼의 길이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A, B, C, D 요 점을 2라고 둘게. 그래서 우리가 D, E의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루트 덮어 씌워주는 건데 나중에 루트를 또 할 거기, 제곱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미리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둘게요. 104라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계산할 거기 때문에. 제곱이 또 쓰일 거기 때문에. 자, 그럴 때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여기 있는 AE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실제로 여기 윗변과 아랫변을 다 계산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정확하게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합동이라서. 그게 왜 합동이에요? 일단 빗변의 길이 똑같고 직각이고 맞죠? 또 높이로서의 길이 같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바뀌게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는 한 변의 길이와 높이만 알면 답 끝났잖아 맞지? 다 끝난 거예요. 계산해 볼게. S는 어떻게 구하냐면 S는 자 루트 104에다가 곱하기 자 높이에 해당되는 게 2루트 6이었으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때 S의 제곱이었으니까 이거를 제곱해주면 돼요. 양쪽을. 자 그러면 104 곱하기 얼마? 여기는 24를 곱해주면 이게 S의 제곱이겠죠?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는 거야? 여기에 13을 나눠준 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 13을 나눌게. 그럼 약분이 돼. 뭐가 약분되냐면 이게 8이 됩니다. 13이 나눠져서. 그럼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만 계산해주면 4, 8, 32, 8, 26이니까 192가 정답이 되게 되겠죠. 답은 192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왜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쌤? 외접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 쓴 다음에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길이들을 다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에 나왔던 물론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합동됨을 이용해서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9번 풀어볼게요. 네. 자, 29번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시전개가 진짜 힘들어. 왜냐면 쌤은 수학을 많이 풀고 또 많이 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문제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제자들은 이런 문제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다해 주어진 조건을 되게 잘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자 일단 fx는 2차 함수야 만만해 보입니다. gx도 뭔가 2차 함수에다가 2차 함수 곱했으니까 4차 함수인데 식을 다 뭐 전개하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주어진 조건을 먼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조건. 가조건은 일단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게 0으로 가니까 위에 게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여기 다항함수니까 0으로 간다는 얘기는 함수값하고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g의 1 마이너스 f의 1이 0이 되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됐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아직 극한값 사용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0분의 0꼴만 이용한 겁니다. 일단 자 g의 1을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1 대입해보면 a 되죠. 맞죠? 그 다음에 f의 1 나옵니다. 자 f에다 1 대입했으니까 그냥 f의 1 있겠죠. 이 값이 0이란 뜻인 거예요. 이 조건이 굉장히 큰 걸 의미합니다. 자, FA를 뒤로 빼내면 A-1 곱하기 F의 1 곱했던 이 값이 0이라는 뜻이에요. 자, 함수값이랑 이 값 곱했을 때 0 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는 1 또는 F의 1은 0이라는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또는이라고 했죠. 둘 다 A는 1 되고 F의 1은 0 돼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봤을 때 둘 다 오케이 하고 문제 풀었다면 식을 잘못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의미 자체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둘 중에 하나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봐야 돼.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는 지울 거니까 그냥 한번 적어볼게. A는 1이고 만약에 F의 1은 0이 아니었다고 해볼게요. 이래도 성립하니까 식 자체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나 조건을 또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나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저걸 미분해 주니까 일단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1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해 주면 g 프라임 x라는 것은 자, 곱하기의 미분법이니까 2x-1 맞죠?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합니다. 뒤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f 프라임 x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거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g 프라임의 1 값은 그대로 넣어주면 1 맞죠? f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긴 1 그래서 f 프라임의 1 값이 절대 0이 아니란 소리인 거예요. 절대 0이 아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1이 절대 0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식은 나까지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여기까지는 항상 성립하는 식. 첫 번째 a가 1일 때 a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gx를 좀 더 자세히 적을 수 있죠. gx는 어떻게 되냐면 gx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fx라고 적을 수 있어. 자, 첫 번째 가에서 극한값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극한값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우리가 gx를 완벽하게 거의 앞조건 알아냈으니까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자, fx를 뒤로 묶어낼 수 있어. 그러면 fx, fx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사라지고 뒤에 fx 묶어져 나가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약분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x를 1로 보내면 이 값이 1 곱하기 f의 1이 됩니다. 그 극한값이 뭐라고 했어? 0이라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아까 처음에 가정이 f의 1이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 모순이네, 맞지? 그 말은 a가 1이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f의 1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성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a가 1이 되면 얘는 무조건 0이 된다라고요. 자, 두 번째 볼게. 그러니까 이런 식은 불가능하고 a1이 참이었다면 f의 1은 무조건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갈게. 자, 그러면은 쌤 a는 1이 아니고 f의 1은 0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해볼게. 자, f의 1이 0이니까 fx가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1 인수로 가져야 돼요. 맞죠? 1 대입했을 때 0 되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건 2차 함수니까 x-p라고 할게요. 최고차는 1입니다. 자, 얘를 이제 식에다 대입해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아까 극한값에다가 전개해 보면 리밋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a의 값은 모르니까 플러스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fx에 x-1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x-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b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x-1 x 플러스 b fx 자리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x-1이 이렇게 위쪽에 분수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약분되어지죠. 맞죠? 그때 x를 1로 보내면 얼마 돼요? a 그 다음에 1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의 값이 얼마? 0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b의 값이 0이란 소리죠. 그 말은 a가 뭐다? a가 아까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 마이너스 1이 절대 0이 아닙니다. 맞죠? 문제 여기 가정에 a가 1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야. 그럼 곱했을 때 0이니까 b값은 뭐가 돼? b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b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순간이 이제 여기에 있는 fx를 확정짓게 됩니다. 어떻게 확정짓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확정짓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아직 문제 지금 반도 접근 안 한 거야. 자, 이렇게 fx를 확정지으면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나까지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건데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를 봐봐. 여기 아까 g 프라임의 1 우리가 g 프라임의 1이 전개했을 때 저거였으니까 저것만 뒤에 것만 보면 f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f 프라임의 1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죠. 사실 문제를 좀 풀어본 학생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요. 문제를 좀 풀어본 학생들은. 왜냐면 우리가 fx가 이렇게 되고 어떤 인수의 제곱이 있을 때 미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인수를 반드시 가지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게 곱의 미분법으로 x-1 곱하기 x-1 미분해보면 한 번 미분해주고 한 번 미분해주면 x-1이 두 번 생겨서 2 곱하기 x-1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수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미분하게 되더라도 그게 살아남아 있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립했을 때 얘가 0 되고 얘도 0이 되면서 이게 0이 아니란 것에 모순이 돼요. 모순.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이런 두 번째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일만 일어날 수 있냐면 아까 가정에 의해서 A가 만약에 1이었다면 F의 1도 0임이 그냥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이제 이 식을 끌어내는데 이게 그때는 올이에요. 올.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조심해야 돼. 올인데 실제로는 모순되는 결과를 이끌어내 보니까 이것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 식이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gx하고 fx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fx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1 넣었을 때 0이니까 x-1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져요. 문자 하나만 생겼어요. 자, g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gx라는 것은 자, a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fx 그대로 적어주니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됐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나 조건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해 못하면 곤란한 거지. 됐죠? 다 볼게 이제 다. 왜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식을 특정 지었기 때문에 다에 보면은 막 미분도 하고 알파로 대입하고 하잖아. 맞지? 그리고 G와 F를 막 비교해놨고 저걸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해볼 수. F와 G를 특정 지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GX 같은 거 도함수 구해야 되는데 문제 풀 때 참고하세요. 실제 다항함수는 곱하기가 많이 연결돼 있으면 이거 미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선생님 미분하면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가운데 거 미분하고 놔두고 근데 그게 엄청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개를 하는 게 더 예뻐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fx 중에서 b를 모르죠. 그럼 얘는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그냥 fx라고 그냥 두고 미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쌤처럼 많이 푼 사람은 그렇게 풀어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fx는 힌트가 나오면 그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집어넣어서 계산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가죠? 지금부터 가볼게. 다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이야. fx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자, fx는 양쪽에 이렇게 두면 의미가 없으니까 a식을 미분해볼게. 자, fx 도함수도 뒤에 계속 쓰일 거니까 한번 도함수 해볼게요. 그때 2차 함수도 곱의 미분법이니까 그냥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더 편해요. 실제로는. 전개해볼게. 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b죠. 맞죠? 얘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게 도함수예요. 자, 그때 다부터 한번 해볼게. 다. 요거 가정을 하고. 자, 다 보면 f에 알파 집어넣지. 알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f에 알파니까 f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b 이거랑 뭐랑 같다? 도함수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랑 2 알파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랑 같다 그랬어요. 이게 f 프라임 알파. 됐죠?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뭐냐면 G 프라임에다가도 알파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왜냐면 문자에서 지금 알파와 b만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알파와 b를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 미분하래. 쉽지 않잖아, 맞지? 근데 겉에 보니까 f 프라임이 좌변에 있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쌤 이거 굳이 이런 상태에서 막 미분하는 것도 전개한 다음에 그냥 얘를 미분해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느끼면은 앞에 거 미분해주면 2x-1 fx 되고 맞죠? 얘를 하나의 식으로 보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f 프라임 x 이렇게 일단 적을 수는 있잖아요. 맞죠? 왜냐면 양쪽에 f 프라임 a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 들어가 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x-1 알파 대입한 거니까 알파 그대로 넣어볼게요. 알파 넣어보면 2알파-1 그 다음에 f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미안해 알파 대입한 건데 헷갈려 엄청. 우리 쟤네들은 얼마나 헷갈릴까. 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알파 그 다음에 이 값이 뭐랑 같냐 그랬냐면 2 프라임
F'의 알파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제 봅니다. 이게 대박이야. 이거 못 찾아내면 안 돼. F알파와 F'알파가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 F'알파가 있고 F'알파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는 알파에 관한 식. 이건 상수지만 알파에 관한 식으로 묶을 수 있죠. 이것도 알파에 관한 식. 그럼 얘를 누구로 바꾸냐면 얘를 F'알파라고 바꿀 수 있어요. 위의 조건 때문에.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항해주면 F'알파가 앞으로 다 묶여 나오고 여기 2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제로 나와요. 누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됐어요? 그리고 F'알파도 아까 도함수를 구해놨지. 여기다 대입하면 또 알파에 관한 식이 나와. b는 껴있지만. 자, 식을 마지막으로 해볼게. 2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알파 제곱이다.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이거 소거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져요. 알파는 어떤 아이일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또는 알파는 1 또는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b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둥 세 개 중에 하나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나오면 이제 b가 특정 지어질 테니까 범위는 다 잡았고 답만 구하면 돼요 이제. 근데 문제는 어느 게 답인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때 연립방정식이니까 위에 있는 식하고 계속 동일하게 알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별거 없이. 자, 한번 해볼게. 알파 값이 쌤은 답을 아니까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는지부터 한번 가도록 해볼까 한번. 우리가 아까 b값을 실제로 안 구해봤는데 b값도 사실 특정 지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쪽에 한번 볼게. 여기 문제 풀 때 이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극한값 구할 때 사실은 b값을 어느 정도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 두 번째 있는 이제 어디 있어? 어디 갔지? 쌤이 식을 적다가 아까 말아가지고 두 번째 G'값 구했을 때 여기 1 대입해봤지 맞지? 그럴 때 우리가 B값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 자, 여기에 G'1인데 대입하면 F1이죠 맞죠? F1은 얼마였어? 0이었지? 0.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주면 1 곱하기 F'X 값이 0이 아니었죠. 여기 X는 1. 이걸 왜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냐면 F'에 1 대입하면 여기는 지금 B만 남아 있잖아 맞지? 그 B값이 뭐는 아니다라는 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여기 1 대입하면 2,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B값은 절대 뭐는 아니냐면 마이너스 1은 절대 아니에요. B값은 마이너스 1은 절대 아니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 포인트가. 자, B값이 마이너스 1이 절대 아니란 얘기는 한번 해볼까? B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으니까 B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 것들은 다 안 될 거 아니야. 실제 답이. B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알파가 1이 돼요. B값이 마이너스 1이 절대 아니라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1은 답이 안 될 것 같아. 왜 답이 안 되는지 볼게요. 만약에 알파가 1이었다고 하면 여기 위에 식에 대입해보면 알파가 1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알파가 1이면 이게 날아가죠. 알파가 1이면은 2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되면서 맞죠? B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절대 안 된다며. 그 말은 알파 값이 1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여기 알파에 아까 1 대입했던 거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B가 마이너스 1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알파 값도 1이 될 수가 절대 없구나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값은 마이너스 2가 하나로 특정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B값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알파 없어지고 B만 쉽게 남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B를 구해봅시다. 길게 왔어. 자, B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
자,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3을 저렇게 처리하지 말고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씁시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지막에 실수하면 곤란하잖아. 다 풀었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b 마이너스 5죠. 맞죠? 그래서 b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3을 나눌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값은 아니다. 전개하는 게 더 편하네. 왜 나눴어? 전개해줄게. 전개해주면 6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4b라는 것은 얼마가 나와? 자, 이항해주면 11이 나오고 b 값은 얼마 나와? 4분의 11 나와요. 와, 힘들게 왔어요. 힘들게 왔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구하는 게 g 알파 4인데 이게 더 좋을까? g 알파 4인데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g2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g2라는 것은 저기 그대로 대입해 주는 거니까 2제곱 4 마이너스 2 아까 a의 값이 얼마? 1이라고 했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fx에다가 2 대입하는 건데 여기 뒤에 거 지우고 다 이거 지울게. fx는 지금 식이 어떻게 써졌냐면 x-1이니까 2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니까 아까 b값이 4분의 11이었지 맞지?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쌤이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도 확인해 본다 진짜. 이게 맞는가 틀린가. 맞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만 계산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힘들지?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럼 얼마야? 3 곱하기 1 곱하기 얼마? 4분의 15가 나와서 4분의 3 곱해주니까 얼마? 45가 나와요. 그때 이제 PQ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서로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P 플러스 Q의 값이 얼마다? 49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아니네? 쌤 틀렸어. 뭐 틀렸어? 알려주세요, 제자들. 큰일 날 뻔했어. 야,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여기 틀렸지, 여기. 왜 틀렸냐면 잘 봐. 아까 2 대입한 거였으니까 2 플러스 B가 4분의 11이잖아. 여기 4분의 11. 야, 산수 틀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여기 앞쪽에 어떻게 돼? 3이고 곱하기 얼마? 4분의 이거 4분의 8이니까 4분의 19네. 맞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이니까 57이 되게 되고 P분의 Q가 P가 4, Q가 57이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답은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61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답은 61이에요. 확인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61이 답입니다. 됐죠? 자, 어땠어? 중간에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몇 번 끊기냐면 한 3-4번 끊겨요. 3-4번 끊기고 처음에 우리가 구할 때 A는 1이 되는 것과 F의 1은 0이 되는 게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문제 풀 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저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저걸 증명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만약에 문제가 또 다르게 출제되었다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호흡이 기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의 대망의 30번 마지막. 자, 30번은 사실 고백하면 이건 사실 쌤이 답안지를 안 봐도 알 것 같아. 이거 답안지 풀이랑 다르게 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쌤은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수열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등차 수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쌤이 앞서서도 얘기했는데 수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은 대입이야. 대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규칙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식을 전개해서 찾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한 다음에 얘를 식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 되고 이렇게 식 정리가 모두 끝났을 때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뜻이었구나. 저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됐죠? 쌤이 이걸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왜냐면 우리 제자들이 식으로 쭉 전개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자기 게 안 될 것 같아. 다른 문제 나왔을 때 못 풀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얘를 한 번에 이해하면 참 좋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L과 M에 해당되는 게 일반항 전개하듯이 했으니까 이게 공차를 뜻합니다.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까 안쪽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알 수 없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를 이제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하겠다 이런 건 거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를 먼저 볼게요. 얘를. 왜냐면 각각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는 둘 다 이제 보호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얘는 일단 더한 다음에 절대값 생각하는 거니까 좀 수월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개할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AK랑 BK를 더한 이 수열을 다른 이름 CK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도록 합시다.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잖아. K로 바꿔서 더하면 CK는 어떻게 되냐면 CK라는 것은 자 상수끼리 더해주면 얘는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n 플러스 1을 앞으로 묶어내주면 n-1이지 맞지? n-1을 앞으로 묶어내주면 l 플러스 m이 돼요. 자 얘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CK로 바꾸게 되면 얘는 l 플러스 m이 바로 뭐가 된다?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L과 M이 정수래 정수. 우리가 수열이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는 수들도 자연수일 거 아니야, 맞지? 1부터 대입하잖아. 정수이겠네. 0부터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수끼리 다 계산이 되어지니까 이 결과도 정수일 겁니다. 정수끼리 더했으니까 얘도 정수일 거야. 그게 문제풀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정수라는 조건이랑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이 정수와 자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수도 정수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뺐을 때 다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누기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실제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풀면 될지. 잘 보세요. 자, 이거 첫 번째 항을 써봅시다. 나열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C1은 뭐냐면 여기에 저걸 지금 절대값 덮어 씌우는 거니까 절대값 덮어 씌우기 전에 한번 나열해 보겠다는 뜻이에요. 1 대입하면 첫 장이 2입니다. 맞죠? 그럼 절대값 씌워봤자 2입니다. 맞죠? 맞죠? 자, C2 대입해 볼게. 자, C2는 뭐냐면 2 대입하는 거니까 2 플러스 L 플러스 M입니다. 맞죠? 이거 정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세요. L 플러스 M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해볼게요. 공차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첫 장이 다 같아지는 거잖아. 자, 그럼 얘가 가능한 정수는 L 플러스 M이 0, 1, 뭐 2, 3, 4 이런 형태의 공차를 가진다는 뜻인 거예요. 자, 공차가 0이었다면 C1부터 C2까지는 모두 2, 10까지도 2겠죠. 맞아요? 절대값 해도 다 2입니다. 그럼 2인 게 10개 있으니까 이 합이 얼마 나올까? 20 되겠지. 30일 안 된다고 절대. 이해가요? 가볼게 그럼. 1 해볼게. 1하면 어떻게 나와? C2는 3이잖아. 맞지? 그럼 절대값 해도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아 C1부터 C10까지 계산하면 공차가 만약에 1이었다면 L 플러스 M이 1이었다면 C10은 얼마? 11이 될 거예요. 그럼 2부터 11까지는 다 자연수니까 절대값 해도 11입니다.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부터 11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30일 안 돼. 네. 얼마 돼? 50 넘는다고. 계산해보면. 계산해보세요. 50 넘어요. 절대 안 돼,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 느낌이 올 거야. 그럼 공차가 더 커지면 이런 숫자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더하면 더 값이 커지지. 30일은 절대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안 되냐면, 아, 이건 확정 지을 수 있어. L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공차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L 플러스 M이라는 값이 0보다 작다는 뜻인 거예요. 공차가.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왜냐면 더해도 정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이해 가죠? 근데 또 신기한 건 한번 해볼게. 자, C1이 이건 2야. 첫 장이니까 계속. 자, C2 해볼게.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얼마예요? 1이죠. 맞죠? 절대값 해볼게요. 절대값 C1 해보면 얘는 2고 얘는 절대값 C1, C2 해보면 얘는 얼마? 1입니다. 그 다음에 C3 해보면 어떻게 돼요? C3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하는 거예요. 0이죠. 맞죠? 얘는 절대값 C3 하면 0 나와요. 그 다음에 C4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절대값 해주면은 이때부터 드디어 1 됩니다. 규칙성 발견해내세요. C5 하면 이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절대값 C5 하면 얼마야? 이게 2입니다. 아, 이때부터는 1씩 더해진 게 나오겠구나. 4부터는. 그러면 1에다가 3 더한 게 n값이니까
C10의 절대값은 얼마겠어? 7 나오겠죠. 그럼 더 해볼게. 자, 1부터 7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계산해주면 28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 3, 6, 10 맞지? 쌤도 잘 못해. 그냥 해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우리가 공식하니까 그걸 쓰는 게 더 편하게 찍어 계산하면 되잖아. 맞지? 1부터 7까지 더하는 거니까 2분의 7 곱하기 8이니까 얼마? 4, 7, 28. 28 맞네. 28 나왔어요. 28에다가 앞쪽에 기본적으로 2개 있으니까 더하면 딱 얼마 나와? 아, 딱 다 더하니까 31 나왔죠. 문제 조건 딱 만족해줘요. 맞죠? 아, 그 말은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확정되게 되는 겁니다.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쌤 마이너스 2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눈에 보여요. 한번 해볼게. 하나만 해보면 안 되는 게 눈에 보여. 자, 만약에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어떻게 써지는지 볼게. 자, C1은 2입니다. 해보는 거야. 이거 얼마 안 걸려. C2는 0입니다. 자, C3는 얼마야? 마이너스 2입니다. 자, C4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2씩 해서 공차니까. 쭉 가는 거야. 근데 이 절대값 구하는 거잖아. C1의 절대값. 이거 2입니다. 절대값 구하는 거야. 얼마야? 0이다. 절대값 구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2입니다. 절대값 구하는 거 이거 얼마예요? 4예요. 아, 여기서부터 2의 배수네. 3부터. 맞아요? 2를 곱해주는 건데 마지막 C10은 얼마겠어? 여기다 2 뺀 다음에 2 곱하면 되네. 맞죠? 2 뺀 다음에 2 곱하면 되잖아. 2 뺀 다음에 2 곱하니까 여기 16 나오지. 기본적으로 여기 좀만 더 해봐. 31보다 훨씬 더 커요. 더 하나 많아요 그냥. 근데 이런 게 ln 플러스 마이너스 3 되면 어떻게 돼? 더 심해지겠지. 훨씬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ln 플러스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는 없고 ln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두 개 합을 구해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가볼게. 이 조건을 이용해서 누굴 알았다? ln 플러스 m이란 것이 마이너스 1인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L 값이 만약에 3이었다면 N 값은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순서상 찾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두 번째로 이거 판단해 주겠죠. 이걸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으면 돼요. 찾으면. 해볼게. 자, 우리가 어떻게 안 될 거 같냐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기 느낌인데 L 값이 만약에 지금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인데 L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L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게. 그럼 N 값은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이게 2가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3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0 되면 이게 마이너스 1 될 테고. 그럼 공차가 이건 양수인데 이건 공차가 음수야. 자, 양수인 거에 0을 해봤자 다 10이 나올 테고, 맞죠? 12. 이해 가죠? 1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해보면은 음수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음수니까 계산이 다 음수일 거 아니야, 맞지? 절대값 해보면. 그럼 그때 이게 30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면 눈치가 채지는데 자, L이 0일 때 볼게. 자, L이 만약에 0이라고 해봅시다. 자, L이 0이면 어떻게 되냐면 A1은 얼마가 나와? L이 0이니까 12가 되겠지, 맞지? 12가 나옵니다. A1은. 자, 공차가 0이니까 계속 A2도 10이에요. A3도 10이에요. 다 1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B1부터 해볼게. B1 절대값 하기 전이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10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10. 근데 공차가 얼마래? 공차가 L이 0이니까 N 값이 마이너스 1이겠지?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B2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이에요. B3는 마이너스 12이에요. 계속 가면 B10은 얼마야? 얼마야? 10은? 마이너스 19예요. 해볼게. 이거 절대값 씌운 다음에 빼줘요. 절대값 씌운 다음에 빼주라며. 1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10이잖아. 빼주면 얼마야? 2 나와요. 12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11이에요. 빼주면 얼마요? 1 나와요. 절대값 씌운 다음에 빼주면 0 나와요. 자, 그 다음 볼게. 이게 12고 이게 마이너스 13이겠지? 자, 12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이니까 12 마이너스 1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쭉 가다가 마지막 건 얼마? 마이너스 7 나와요. 자, 이거 여기 있는 숫자 더해서 30을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2일 여기가 지워주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만 남는데 마이너스 더해서 30이 어떻게 돼? 불가능하죠. 우리가 L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많이 생긴다고 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특정을 짓게 되면 L 값이 되게 제한적으로 나와. L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L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게끔 주어져요. 그럼 L 값이 주어지면 N 값은 그냥 세팅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몇 번만 더 해보면 돼. 몇 번만 더 해볼게. 자, L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N 값이 얼마야? 두 개 더 했을 때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더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적어놔야 되겠다. L 플러스 M이 아까 이렇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자, N 값이 0이야. 저거대로 계속 해볼게요. 자, 앞쪽에는 A1을 적을게. A1.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처음엔 10입니다. 자, 그럼 A2는 어떻게 돼? 11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A3는 어떻게 돼요? 10입니다. 자, A4는 어떻게 돼요? 9입니다. 계속 갈게요. 그럼 A10은 어떻게 돼? 대입하니까 9니까 얼마? 3 되겠네. 이렇게 나와요. 자, B 해볼게. B1은 얼마야?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공차가 0이라며. 그럼 B2도 마이너스 10. 계속 마이너스 10이에요. B10까지. 자, 절대값 한 다음에 빼는 거잖아. 절대값 한 다음에 빼는 거예요. 절대값 한 다음에 빼면 얼마 나와? 2 나옵니다. 절대값 한 다음에 빼주니까 1 나옵니다. 절대값 한 다음에 빼니까 0 나옵니다. 절대값 한 다음에 빼니까 이거 10이잖아. 절대값 해주면 맞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절대값 한 다음에 빼주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7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음수니까 여기 두 개 상사해야 될 거고 30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 L 값이 마이너스 4일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M 값이 이때는 3이 되게 되죠. 맞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1이 얼마가 나오냐면 처음에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A2는 얼마 나와? 4 빼니까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A3는 4, 그 다음에 A4는 0 쭉 가서 마지막에 9니까 36, 그러니까 A10은 마이너스 24 나오겠지. 자, 그리고 3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B1은 얼마? B1은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2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B3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4는 얼마? B4의 값은 마이너스 1. 쭉 가면 B10의 값은 3이니까 3, 9, 27이니까 17 나오지. 자, 그럴 때 절대값에서 빼주면은 얘는 2 나오고 절대값에서 빼주니까 얘는 얼마 나와? 1 나오고 얘는 0 나오고 절대값에서 빼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맞죠? 근데 마지막 거 절대값에서 빼주면 어떻게 나와요? 24에다 17 빼는 거니까 얘는 또 7 나와. 가운데 중간에 꺾이는 지점이 생기거든. 그럼 꺾이는 지점이 중요한데 언제 꺾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5를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 B5는 얼마 나오냐면 3이니까 2가 나오게 되죠. 얘는 얼마야? 4에다가 2를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양수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런 지점 때문에 실제 다 더했을 때 31이 또 안 나와. 대충 눈치채지는 게 이때는 다 마이너스였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 조금씩 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L이 마이너스 5가 될 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될 때 한번 딱 해보면 바로 느낌을 알게 돼요. 이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정수가 주어졌을 때 되게 힘든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규칙이 좀 발견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L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볼게. 그럼 N 값이 얼마야? 4지. 자, 드디어 거의 다 왔어. 자, A1은 어떻게 돼? 10이 나오고 이건 처음에 똑같으니까 A2는 일단 7 나오고 A3는 일단 2 나와요. 그 다음에 A4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됩니다. 이렇게 쭉 가면 A10은 얼마 나오냐면 뭐 A5까지 한번 해볼까? A5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8 나오고 그럼 쭉 가서 A10은 자 마이너스 5고 45에다가 마이너스 33 되네. 맞지? 쭉 가면 자 B1 해볼게. B1은 얼마? 마이너스 10에다가 그 다음 B2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B3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4는 얼마 나오냐면 40으로 하니까 2가 되고 B5는 어떻게 되냐면 40으로 하니까 6이 되죠. 쭉 가서 B10은 얼마가 되냐면
B10은 4, 9, 36이니까 26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느낌을 찾았을지 안 찾았을지 모르겠는데 n이 3일 때는 절대값이 항상 같아져. 그리고 이 점을 기점으로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절대값이어서 빼줘도 형태를 얘가 더 크게 유지를 해줘. 절대값이면 난 빼줘볼게. 그럼 얼마 나오냐면 2 나오고 얘는 1 나오고 얘는 항상 0이었죠, 맞죠? 3 나올 때는 실제로 3 대입해보면 0이 돼요, 식에다가. 얘는 빼주면 얼마 나와? 1 나오고 다시 얘는 2 되고 쭉 가서 얼마까지 되냐면 얘는 7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자, 2, 1 더하면 3 됩니다. 자, 1부터 7까지 더해볼게. 아까 30이라는 거 확인해봤을 거 아니면 앞서서 절대값 AK 플러스 BK 절대값이 있는 거 했을 때 1부터 7까지 더했을 때 K가 1부터 7까지 K 더하면 이거 얼마 났어? 28 나왔잖아. 31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기점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쭉 대입해보면 저걸 어떻게 파가냐면 마이너스 11까지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1 해보는 게 아니고 11일 때 한번 보는 거야, 특징을. 그럼 A1일 때 얼마? 12예요. 자, A2일 때 어떻게 돼? A2일 때 얼마? 1이죠, 맞죠? A3일 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에요. 선생님이 3을 기점으로 이게 돌아선다 그랬잖아. 절대값이 똑같아지면서.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0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야. 음수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A4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10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1이니까 9니까 마이너스 99에다가 마이너스 8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B1 해볼게. B1은 처음에 얼마? 마이너스 10이었다가 자, B2는 얼마가 되냐면 0되죠, 맞죠? 그 다음에 B3는 절대값 똑같은 순간 생겼네. 그리고 B4는 얼마? 20대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 9니까 90이니까 B10은 80 되겠지. 자, 절대값 해준 다음에 빼니까 얼마? 2 나오고 얘는 1 나오고 얘는 얼마? 0 나오고 얘는 얼마? 1 나오고 쭉 가서 얘는 얼마? 7 나오게 돼요. 앞서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이후에 위에 거와 부호가 반대가 되면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빼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되고 식으로 전개했을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합이 30일인 것이 만들어지는구나.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제 여기 두 개를 더하면 3이고 밑에 걸 다 더하면 28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31이 나와요. 자,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면 당장 이게 깨지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12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볼게. 12가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2가 되었다고 할게. 그러면 얼마? 0이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24가 되죠. 밑에 건 쓰지 않을게. 자, 여기는 이제 m이 그러면 1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이 있고 얘는 1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겨버렸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0이 되고 밑에 건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똑같은 형태의 숫자를 합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L이 언제까지 되는 거야? L이 10일까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일까지. 자, 이렇게 발견해낸 다음에 저게 이제 3일 때 저렇게 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L 값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저런 형태의 틀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식을 맞춰서 대입을 해주면은 식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그럼 몇 개야?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L이 7개 가능한데 L이 결정되면 M은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정답은 몇 개? 7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답은 7개. 됐죠? 자, 이렇게 마지막 거 정리해봤는데 쌤 진짜 저거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까 특징을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A의 3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B 3의 절대값이 항상 같아진다는 게 실제 3을 대입해보면은 이 L에 L 플러스 M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진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위에 어떻게 나오고 아래에 어떻게 나오는지 결정이 나는데 우리가 그 값의 관계들을 결정 씌워주는 게 L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처음으로 뒤바뀌고 L의 값이 마이너스 11일 때 끝나고 L의 값이 마이너스 12일 때 그 관계가 깨지는 형태의 식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거는 아마 답안지에 풀이도 나와 있을 텐데 쌤이 그거보다는 눈에 보여주도록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요즘 스타일 형태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카운트하는 문제는 이제 잘 안 내는데 우리 제자들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수열의 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예 막막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식전개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거든. LM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서.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되는지 보여주려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한번 써본 다음에 특징, 같은 성질이 있는 것끼리 묶어줘서 실제 그 값을 굉장히 크게 했을 때 변화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관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L에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또 마이너스 1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1을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이 식을 가지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게 실제로 어려운 문제 풀 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아마 답안지는 좀 다를지라도 식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고 쌤의 풀이를 듣고 답안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지도 몰라요. 알겠죠? 쌤이 나중에 정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따로 정리해서 자료실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평 마쳤는데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일단 별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푹 자요. 알겠죠? 자,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